3년 전 네. 폭등장보다 심상치 않다. 네. 주택시장 패닉바잉 또 오나? 근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게 요거 기사 나오기 제가 하루 전에 저희 단톡방에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단톡방에 좀 올렸었어요. 예. 좀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좀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물건이 많이 없고 또 이제 호가도 올리고 있고 매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도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예전에 그런 패닉바잉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기사를 저 이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런 패닉바잉이 다시 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했듯이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해서 돈 버신 분도 계시고 요새 주식시장도 워낙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 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돈들이 좀 많이 넘쳐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수요자들의 유동성 장세가 좀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장 금리는 이제 계속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했던 얘기랑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런 요인들 인해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해도 좀 계속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요번에 이런 페이바닝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요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갖고 갔잖아요. 의석수를.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러다가 이상한 법 만들어서 이제 주거사다리 또 끊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심리도 조금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주택 금지법 뭐 전혀 뭐 터무니없는 얘기겠지만 2주택 금지법, 3주택 금지법 뭐 이런 법안이 예를 들면 법안이 만들어지면 나 지금 못 살 텐데 그 전에 빨리 사놓자 이런 또 심리도 전혀 무시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심리적인 적용해서 최근 좀 약간 이렇게 좀 많이 급등장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런 급등장이 한번 그런 식의 좀 패닉바잉 시즌 2가 또 올지도 않을까 이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패닉바잉 할 때 사실은 2021년도에 그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시장이 오면은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때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부터 집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뭐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헬리오시티 뭐 17억대부터 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완전 바닥일 때 얘기했었어요. 마구 9억 얘기 나오고 네, 10억 9천. 시청자 100명일 때. 네, 시청자 100명일 때. 다 떠나가고 없을 때. 떠나가고 없을 때. 그때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15억이에요. 그러면 그때 실제 그리고 그때 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샀단 얘기예요. 사드렸단 말이에요. 실사례로 보여주셨죠. 실사례로 제가 실거래 신고. 근데 지금 15억이면 그분들은 벌써 5억을 버신 거거든요, 사실은. 벌었다기보다는 뭐 안전 마진이 생긴 거죠. 그렇죠, 안전 마진. 예? 그러면 어쨌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완전히 바닥이니까 사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은 긴가민가 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방송도 긴가민가 했던 거고. 긴가민가. 네. 긴가민가. 그래서 근데 지금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을 사야 되냐 강남을 사야 되냐 하면 물론 이제 저는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긴 봐요. 근데 이제 그 차익이 바닥에서 샀을 때보다는 이제 많이 가져가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뭐 물론 더 오를 거긴 한데 바닥에서 샀을 때보다는 이제 좀 덜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개포 프레지던스 자리 4단지 보류지가 25평이 그때 18억 있었단 말이에요. 18억. 근데 지금 그게 다 24억, 25억 하는데 그때 보류지도 제가 괜찮다고 사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정작 그때도 이제 못 샀던 거예요. 그 당시가. 왜냐면 2022년 말 그때 한참 안 좋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류지 있다고 그때 전화통화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 오프라인에서 사실. 온라인에서는 안 했지만. 온라인은 안 했고. 그리고 그때 큰 평 42평이 그때 34억. 물론 저층이긴 했는데 34억이었던 물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류지는 뭐냐면 이제 시행사가 이제 갖고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쉽게 못 샀던 이유가 이제 또 기존 주택이 안 팔렸으니까만 못 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최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장 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상승장은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은 초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승장보다는 이미 이제 저는 허리까지 올라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어깨까지는 안 왔고 허리까지는 올라왔다는 거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들은 이제 이미 허리 아래까지 올라온 지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그렇게 차익이 많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투자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고점과 저점을 잘 선별하셔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그럼 서울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네.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조금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좀 오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금액이 뭐 그 20억짜리 10%만 해도 2억이니까 이게 금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익률적인 면에서 이게 그렇게 높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18억, 15억에 사서 한 17억, 18억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 2, 3억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억부터 그걸 받지 않습니까? 11억부터 15억까지 그걸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금액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좀 지갑비가 너무 세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실거주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지금도 저는 늦지는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올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은 상승장은 이미 저는 지났고 저는 대세 상승장의 초기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대세 상승장도 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침체장은 제가 3년을 못 간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지금이 거의 3년째예요. 그러니까 침체장은 보면 역대 침체장은 3년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만 지나고 나면 그리고 제가 한참 안 좋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팔지 마시라고 버티실 수 있으면 버텨라. 예. 그리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봤을 때도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아마도 이게 만약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서울 갖고 있으신 분은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익 실현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 자체가 없고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게 보면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럴 때 매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사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돼서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그때 차라리 이제 매도해라. 근데 이제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좀 조율하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약간 싸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다주택자고 어느 정도 수익이 구간이 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리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던 게 날씨같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뭐 이런 언론 매체도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유튜브라든가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또 워낙 젊은 분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점점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부동산이 계속 그 생물 같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동산 투자의 어떤 공식처럼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공식을 찾아서 그 공식에 대입하면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맹목적으로 또 많이 믿으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 부동산은 그런 어떤 공식 같은 게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시각각 변하고 전략도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굉장히 빨리 변해야 돼요. 속도가. 그래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지. 옛날처럼 이게 좀 늦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뒤처진다는 거죠. 옛날 공식대로 한다면 네. 사실 전세가율이 조금 더 차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전세가율이 높다고 저평가된 부동산은 아니고 전세가율이 낮아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달리기도 했었어요. 네가 뭘 아느냐부터 시작했었는데 저는 계속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차오르지 않아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미 아는 지식들이 보편화가 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정보의 가치도 있는 거고 어떤 공식으로서 어떤 그런 법칙으로서 그런 기능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삼국지 한번 안 읽어보셨죠? 삼국지. 네. 네, 삼국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읍참마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죠? 그 정도 그래요? 아니, 저도 39인데. 아,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명이 정말 아끼던 제자였는데 얘가 진지를 산에 지은 거예요. 근데 병법에 이제 높게 지으면 그게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병법에 있으니까 병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지를 산에 짓다 보니까 그 조조군들이 적군들이 이제 밑에서 물을 못 캐게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진지가 있는 게 이제 도관에 든 지가 돼서 결국 이제 망해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패전해서 가게 돼서 결국은 그 울면서 그 제자를 목을 쳤다는 그런 게 의참마속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똑같은 게 그 병법대로만 하면 걔 말이 맞죠. 병법대로만. 근데 이게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고 그 상황의 그 조건에 맞게서 이제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교과서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강의라든가 이런 책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시각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예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삼국지 또 얘기하면은 제가 분명히 되게 열세였는데 이제 사마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예 성문을 다 열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오히려 도망가게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왔으면 그냥 지는 건데, 그러니까 역으로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당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래 관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지,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할 때도 있는 거고, 뭐 정석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은. 그래서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리 게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매도자는 전적 오르네, 좀 덜 팔아야지. 계속 이런 마인드가 들 거고요. 계좌 계속 거절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도 내려가고 집값도 왠지 올라가면 지금 또 막차 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정책이 뭐 집 대출 막거나 제한하거나 민주당이 돼서 뭐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더 이상 그 주거사다를 끊으면은 더 이상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면 초조해지겠죠. 그러면 더 빨리 사야겠다, 또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이게 더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몰려들면은 가격이 좀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2021년도에 그냥 폭등처럼 그렇게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매수자 입장에서 네. 매도자가 그렇게 계좌를 안 줘버리면 이제 호가를 더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왜 저희 집에 아파트로 이사 오신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교를 이제 전세 주고 저희 아파트로 이제 이사 오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쓰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이제 저희 아파트 임대인이었고 그분도 이제 그 임대인도 집을 이제 빌려주시는 분도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샀냐고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은 2009년, 한 분은 이제 2013년인가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도 막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서 그 집주인 갔는데 5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500만 원 줬다는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내가 사고 싶으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올려줘도 돼요. 한 1억을 올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 해야죠. 그거는 다른 걸 해야죠.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주인이 올려달라 한 금액과 다른 대체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죠. 대체제가. 그래서 만약에 대체제가 없다고 하면은 올려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좀 감내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거는 대체제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교해서 그것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500 정도, 100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뭔 얘기인 척하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결국 위너더라고요. 위너.